또 그런 코멘트 비슷하게 하니까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무시는 동안 있었던 미국 증시 주요 뉴스들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는 잭슨홀 컨퍼런스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어떻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수급적 요인까지 변동성을 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미증시에서 일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출발 자체는 보합권이었는데요. 제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후 시장은 상승세를 확대했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 1번은 파월 발언이고요. 두 번째는 파월 발언 직후 나왔던 옵션 시장과 CTA 펀드 내에서의 매수세 유입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시장이 재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심적으로 힘들수록 시장은 심적으로 기뻐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노동시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고용시장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근거가 있었죠. 7월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일자리 증가세가 하향 수정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해고와 실업률 등으로 경고한 건데요. 이 재미있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상한 균형이란 단어인데요. 현재는 노동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되는 상태인데 파월은 이를 이상한 균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반적으로 공급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뜻은 시장 자체에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그럼 흔히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죠. 하지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뜻은 수요 역시 낮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건 이민자 추방으로 인해서 수요까지 함께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이민자들이 추방되어서 이상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향후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정리해보자면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견조하지만 둔화 조짐이 뚜렷하고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노동시장 다음으로는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연준은 과거의 메이크업 전략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라는 뜻인 건데요. 즉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는 2%를 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더 엄격하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나가겠다라는 강력한 매파적인 신호인데요. 하지만 시장은 매파를 매파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외 변수와 정책 기조에 대한 뜻도 밝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일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지만 그 효과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정책 방향은 경제 데이터와 시장 상황에 기반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요약하면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은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 하지만 정책 결정은 데이터에 달려있다. 이렇게 세 가지 큰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와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라는 기존의 원칙을 반복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파월 발언에는 매파적인 요소가 더 많았죠.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생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마디로 비둘기도 매파도 아닌 닭도 아닌 비둘기도 아닌 닭줄이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시장은 좋을 대로 해석한 거죠. 무엇보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연설 전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75%의 인하 확률을 예측했다면 연설 이후 85%까지 사실상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호조로 해석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이 생각보다 예측보다는 덜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은 매파적으로 하긴 했는데 시장이 덜 매파적으로 느꼈고 금리 인하 기대를 더 크게 본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상승, 달러는 약세, 금리는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발언 직후하지만 이 소폭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7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고 물가도 여전히 높고 주식시장도 과열 조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확률은 84%까지 높아지는 모습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잭스홀 미팅 이후 시장은 상승했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잭스홀 미팅 전후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스홀 미팅 전후 경계감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그 이유가 잭스홀 미팅 5일 전 주가는 오히려 경계감 속에 항상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에는 항상 안도 랠리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덜 무섭다라는 심리 속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도 상승 속 탐욕 랠리가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항상 언제든 발표 후 약 5일이 지나면 다시 한번 시장은 하락 반전. 결국 시장은 냉정하게 잭슨홀 미팅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면서 경제 둔화 위험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슬슬 잠깐 주식에서 발을 빼는 것도 필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수급 랠리로 자동차보다 반도체, AI, 대형 기술주, 중국주, 코인까지 전 방위적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6% 넘게 급등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부터 이 자율주행 그리고 이 중국 딥시크 협력, 일본에서도 FS를 확대한다고 하죠. 해당 내용까지 테슬라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관련주의 상승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4%대 급등했고요. 이더리움이 더 강했습니다. 이더리움이 12%대 급등했는데요. 관련 주식까지 함께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터지, 라이엇, 코인베이스, 로빈후드까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 시일에서 디지털 유로화까지 논의하면서 블록체인 테마에 더욱더 주목도가 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4일 기준 예멘 수도 사나이 석유시설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이 후티 반권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예멘 수도 사나 에너지 시설을 공습했기 때문입니다. 중동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내용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마약 카르텔 제압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해역에 대규모 전력을 집결했고요. 마두로는 민병대 총동원력으로 맞서면서 양국 사이의 군사 충돌 우려까지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제유가의 흐름은 어떨까요? 소폭 상승하면서 급등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사태나 관련된 베네수엘라 사태가 공포 매수 효과를 단기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겠으나 다만 역사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적으로 이런 일시적인 급등 이후에는 곧바로 안정 패턴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인 상승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일정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GDP, 미국의 PC, 그리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에너지 슈퍼위크, 또 헝다의 홍콩 증시내에서의 상장 폐지 일정까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잠시 후 오늘 오후에는 비트코인 마감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